인류의 역사에서 하늘을 날기 위한 시도는 오랜 시간 계속됐는데 그 결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발명에 성공한 것이 20세기 초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도 일찍이 비행기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네, 오늘 과학서재에서는 조선의 비행기 다시 하늘을 날다의 저자 항공기 설계 연구가 이봉섭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에 비행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궁금한데요. 수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우선 사실입니다. 비거라는 비행체는 16세기 말에 처음 발명되었습니다. 18세기 말 조선의 실학자 신경준이 저술한 여암유고의 차제책이라는 글에 그 존재가 처음 등장합니다.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실학자 이규경이 저술한 오주연문 장전 산고 중 비거 변증설이라는 글에도 비거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비거는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2년에 정평구라는 당시 무관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진주성 1차 전투와 이듬해 있었던 진주성 2차 전투에 아군의 연락과 보급 그리고 기본적인 정찰 임무에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실학자들이 남긴 공통된 기록과 임진왜란의 일본 측 기록인 외사기에 나와 있는 짧은 구절을 통해 미루어 보았을 때 정평구의 비거는 최소 2명 이상의 사람이 탑승할 수 있으며 비행 거리는 12km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탑승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정평구의 비거는 상당히 큰 규모의 비행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정찰 임무에도 사용이 되고 12km 이상을 사람이 타고 운행을 할 수 있었다는 건데 그럼 실제로 이 비행기를 어떻게 운행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한데 국립과천과학관에 상상해서 만든 게 있다고요? 예, 지금까지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국립과천과학관 내 전통과학관의 비거의 예상 모습이 두 가지 형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형태는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대나무와 천 등을 이용하여 연이 하늘을 나는 원리에서 본딴 방식이 적용된 1인승의 비행체입니다. 예. 이 비차 모형 옆에 두 번째 형태의 예상 모습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형은 1990년대부터 홀로 정평구의 비거를 연구해 오신 일대 비거 연구가 고원태 선생님이 복원한 비거 모형입니다. 이 비거 모형은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나무로 동체의 유선형의 단면을 가진 노에서 따온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행기의 날개와 같은 원리로 하늘을 날며 추진기관으로는 대신기전의 추진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대에 이거를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평구의 비거 말고 또 다른 비거가 발견됐거나 아니면 또 다른 후속적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다는 발견, 그런 건 혹시 없습니까? 예, 그 정평구의 비거 이후로 하늘을 나는 비행체는 다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마도 발명자인 정평구가 비거의 발명과 동시에 전투 중에 전사하면서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 이규경이 저술한 비거 변증설에 의하면 정평구의 비거 발명 이후 200년 후의 사람인 강원도 원주 출신의 윤달규가 비거를 복원하여 한 권의 책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책은 후손에 전달되지 못하고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네.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정평구 발명자가 전투 중에 이걸 사용했다 그러니까 뭐 네. 지금으로 치면 공군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최초의 하는데요. 공군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조선시대 떠올리는 과학기술자 하면은 장영실, 정약용 이렇게 들 수 있는데요. 네. 실제 그 시대에 비행까지 가능한 과학기술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조선 과학기술이 갖는 일단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모든 기술이 오랜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어서 특정 인물, 즉 장인이라는 형태로 발현된다는 점입니다. 예. 장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가장 큰 단점은 전승이 참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기에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조선의 과학기술이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패연을 스스로 만들고 하늘에 띄우고 주변 나라들과는 다른 전통 한선의 구조와 노를 보면 과학기술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비행기에 적용된 날개와 동체와는 그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기본 구성 원리가 같은 사물들이 조선시대에 충분히 존재했고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조선시대의 기술로 하늘을 나는 비행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만일 이제 전 세계 학과에서 이 비거 가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공인을 한다면 이 항공산업 역사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노력이나 뭐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네, 비거를 인정하고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신나고 기쁜 일이지만 예. 네, 제가 정평구의 비거를 연구한 결과 비거는 구체적인 형상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완벽하게 복원하여 공인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지만 근데 뭐 여전히 뭐 역사적인 전설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평구의 비거를 통해 과거 우리 조상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었고 예.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 중에 자연 친화적인 상품이 이슈가 되는 현재에 적용하기에 정말 좋은 재료와 기술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의 비거 연구는 비거 그 자체가 아닌 당시에 잊혀진 기술들을 다시 재현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말 극소한 확률을 뚫고 정평구의 비거에 관한 그림이나 기록이 발견되어 공인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된다면 우리의 비행기에 대한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어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복원할 수 없다는 게 참 아쉬운데요. 네. 그럼에도 이 비거를 비행 물체, 비행기라고 분석하신 데는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비거를 처음 알게 되고 많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가장 먼저 떠올린 형상도 대형 연이나 혹은 열기구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상으론 기록에 남겨진 비거의 활약상을 제대로 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명 이상이 탑승하여 진주성 내부에서 이륙하여 12km 정도를 날아 안전하게 착지하려면 형상은 다르겠지만 지금의 비거와 같은 크기와 비행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가정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즉 정평구의 비거가 제대로 된 활약을 하려면 지금의 비행기에 적용된 원리가 비거에도 있어야 한다는 가정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비행기에 대한 애정이 참 남다르시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 이렇게 처음 비행기를 접하셨고 또 이렇게 비거를 연구하게 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 비행기를 좋아하게 된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글라이더 대회에 나가서 우연히 반대표로 참가를 했는데 예. 제가 만든 비행기가 푸른 하늘을 너무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예. 자라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분야가 항공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고요. 그 뒤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엔 초경량 항공기 조종을 직접 배우면서 하늘을 날고 그 경험을 한 뒤로 네, 그런 조그만 비행기를 직접 설계, 개발, 제작하여 직접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 꿈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던 중에 이제 비거 연구가 고원태 선생님이 쓴 책을 통해 처음 비거를 접하면서 이 비거를 좀 더 연구해 보면 제 나름의 고유한 비행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2년 봄부터 비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비거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고무 동력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무 동력기인데 이제 글라이더에서 시작해서 비거 연구. 그리고 네. 지금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경량 항공기를 개발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요? 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이제 최대 2명 이상 탑승할 수 있는 레저용 비행기인 경량 항공기의 분야에도 이제 전동 모터와 배터리로 추진을 얻는 전동기의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기존의 비행기를 단순히 전동기로 전환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동기에 맞는 외형과 기체 구조로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1세대 전동기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워놓은 목표는 2020년까지 이 전동기의 프로토타입을 성공적으로 비행시키는 일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비행기 다시 하늘을 날다라는 책도 쓰시고 네. 비거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고 계신데 저희가 비거에 대해서 배우고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라는 분야를 공부할 때 언제나 그 시작점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넘을 수 없는 심리적인 벽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러시아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알게 된 건 러시아나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이 항공 선진국의 경우 항공 역사의 시작을 라이트 형제보다 조금 앞선
자기네 나라의 발명자들이 만든 비행체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하. 지금 우리는 항공산업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진 비행기 개발에 관한 심리적 위축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작은 것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비거에 대해 배우고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평구의 비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상력의 한계를 느낄 수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해줍니다. 정평구의 비거를 통해 우리의 상상력은 무한하고 그 무한한 상상력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비행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자, 지금까지 조선의 비행기 다시 하늘을 날다의 저자 이봉섭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